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지명이 됐는데요. 그 대우라는 직장이 그 당시 워낙 바쁘고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 때 밤새고 꿀쩍꿀쩍 하다가 3개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일이 빨리 잘 안 나옵니다. 막 고민을 하고 실패를 여러 번 거듭한 후에 마지막 날 다 돼가지고 거의 며칠 전에야 좀 뭔가 느낌이 좀 오기 시작했다고 그럴까요? 좀 필이 왔습니다. 이거는 좀 비슷하겠다 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2마리씩 7사람이니까 모두 14점이 접수가 된 겁니다. 14점을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 여러 분들이 이제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를 했는데 14 중에 참 운 좋게도 12표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압도적으로 됐는데 전 그러죠. 참 제가 원래 소띠입니다. 그래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안 잡고 호랑이 하나 잡았다. 그래서 그 잔치를 하다 이한 교수님도 알게 됐고 윤여수 환장님도 알게 됐고 또 정병모 이사장님도 알게 됐고 이렇게 호랑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을 알게 돼서 저로서도 너무너무 힘이 되고 기쁘고 또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호랑이 사랑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호랑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호돌이의 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비화는 아니죠. 이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림픽 88 올림픽 하기 5년 전에 이미 디자인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평창은 이상하게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는데요. IOC 세계 올림픽 총본부에서 스케줄이 예전에는 엠블렘과 마스코트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룰이 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은 작년 봄에 3월달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보셨죠? 피읍자와 치읓이 눈소리 같이 돼서 평창 올림픽을 상징하는 심볼은 작년 봄에 이미 발표가 됐고요. 마스코트 캐릭터는 올해 2014년도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자세한 일정까지는 이제 발표가 안 났는데요. 아마도 곧 발표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될지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 한 가지 기대하는 거는 예전에 88 서울올림픽 때는 82년도에 전 국민한테 물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전 단계들은 아까 다 겹치는 거고요. 잠깐만요. 지금 한국 지도가 대한민국 지도가 호랑이는 아까부터 나왔었고 또 여기 보면 이글시대 흉배라고 그러죠. 흉배. 그래서 문관, 무관. 그래서 문관은 학이 있고 무관은 백호를 자수를 넣은 것을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흉배라고 그러는데 이 맨 밑에 거 뭡니까? 이거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죠. 이미 말을 안 해도 벌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가의 상징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전 그거라고 봅니다.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호랑이가 우리 호랑이 아니다. 현재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군 부대에도요 백호 부대가 있습니다. 맹호 부대도 있고 백호 부대도 있습니다. 저는 기왕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호랑이를 한 번 더 씁시다 쓰는데 동계니까 기왕이면 백호로 한 번 하면 어떨까. 전번에 일반 호랑이는 서울올림픽 때 한 번 썼으니까 또 다른 호랑이 백호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한번 쓰자.
그러면 호랑이 우리 거 된다. 딴 데서 또 괜히 침발리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말뚝을 박읍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미 100%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과거에만 옛날 얘기에만 있던 호랑이가 아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고 움직이고 국민들한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호랑이 아니냐, 이것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호돌이가 83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연이 좀 많습니다. 이 97년도에는 서울시 상징을 왕법이라고 또 탄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좀 홍보가 많이 안 됐는데요. 이제 그 왕법이라는 또 서울시의 마스코트를 지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 2009년도에는 2010년이 호랑이 해였기 때문에 2009년도에 호랑이를 가지고 좀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참고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건 뭐 아까도 나왔던 카드와 거의 비슷합니다만, 호돌이 탄생에는 참 조상덕을 많이 받습니다. 이 우리나라 까치 호랑이 민화가요, 워낙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그냥 흘려볼 때 잘 몰랐는데 막상 그런 호랑이 작업을 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조상님들의 솜씨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주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추상적이고 현대회와 뺨치는 작품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영향도 많이 받고, 야, 이거를 도저히 능가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년도에 서울로 결정되고 82년도에 국민들한테 뭘 먹을까 공모를 해서 호랑이로 결정이 되고, 83년 6월 말에 일단은 호돌이의 원형으로 일단 압축이 되고, 그 다음 83년 11월 말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약 6개월에 걸쳐서 호랑이 응용형 여러 가지 스포츠 동작 이런 것들을 개발한 것이 84년 지금 4월 7일이라는 것은 이 이름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때도 역시 호돌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접수가 돼서 이름이 호돌이로 결정되고, 그해 가을에 응용동작 70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출품했던 겁니다. 나중에 모습하고 조금 많이 다른데요. 저는 근데 좀 귀엽게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씩씩하지 않다, 수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요 맨 밑에 보시면 SEOUL 조금 흐립니다만 서울올림픽의 서울이라는 글씨를 요 상목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는 동물학자들 또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고양이와 호랑이의 차이가 뭐냐, 호랑이 새끼를 귀엽게 그리면 고양이가 된다. 그래서 고랑이냐 고양이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는 사람들은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그 호랑이 새끼 귀엽게 그리다 보면 고양이나, 이게 뭐 동물학에서는 그 큰 고양이과래죠, 아마 호랑이가. 그러니까 그놈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양이에 비해서 호랑이는 덩치만 클 뿐이 아니라 이목구비가 다 굵직굵직하고 크고, 손발이 더 굵고 뭉툭하고 꼬리도 훨씬 굵고, 그래야 호랑이다.
그래서 많은 이제 수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고요. 결국엔 저 상목근이 살려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막 옷도 한복도 입혀보고 했는데요. 이 호랑이의 특징이라는 게 결국 무늬인데, 호랑이 무늬인데 옷을 입히면 무늬가 다 가려집니다. 그럼 이게 호랑이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화를 해보던 끝에 마지막에 이 상모를 씌우니까 옷을 안 입어도 이거 뭐 특징이 하나 나오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피를 받았다는 느낌이 그때였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것이 경기 종목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민속 주제. 이 민속 주제라는 거는 올림픽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 84년도가 미국의 LA 올림픽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네 민속 주제라는 걸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역시 긴 역사와 조상님 덕을 또 받습니다. 실제로 그 기념품을 만들어서 막 팔고 할 때요, 다른 것보다도 이 민속 주제로 한 인형이 제일 많이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표현한, 그러니까 역시 그 국가의 문화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런 데서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잠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맨 처음 거, 이게 이제 양궁이죠. 활 쏘는 거. 여기서 요 상목근이 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이거 관역입니다. 관역. 그러니까 이 상목근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 관역의 가운데 맞춰야지. 또 사격에서도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격이 어디 갔더라? 여기요. 사격하고 양궁에서는 상목근이 관역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영입니다. 수영. 이 스타트하기 전에 사실 여기가 물인데 여기 물을 그리면 이 쓸데없는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상목근으로 물결 모양을 하고 수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요, 우리나라의 그 대한체육회 각 분야별로 협회가 다 있습니다. 협회가 있으면 그 협회에서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면요, 축구에서 한쪽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다 표정이 똑같으면 재미없기 때문에 윙크하듯이 한쪽 눈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왜 축구에만 애꾸눈을 그렸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정확하게 이런 다마치기 할 때도 한쪽 눈 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을 골인 시키려고 핀 잘 맞추려고 한쪽 눈 감았다고 했더니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여튼 굉장히 까다롭게 말이 많았는데요. 또 어디 갔다? 복싱이요. 복싱을 처음엔 바깥을 벌리게 이렇게 잡아갔더니 그러면 주먹에 파워, 힘이 안 실린대요. 뭐 둔각이면 안 되고 예각이 돼야 된답니다. 발의 넓이는 어깨보다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튼 아주 까다로운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좀 제일 웃기는 게 이거죠. 호랑이가 말을 타고 하니까 이건 근대오종이죠. 근대오종. 그러니까 그냥 점 5개가 없는 거는 그냥 승마 부문이고요. 점이 5개가 있는 건 근대오종.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이클인데요. 사이클인데 한 손을 놓고 입을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클 협회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디 피크닉 가냐? 그래서 저는 피크닉이 아니고요, 1등으로 골인을 해서 기분 좋아서 손을 들고 휘파람 부는 겁니다 했더니 그렇다면 통과. 제가 말은 이렇게 우습게 하지만요,
정말 고생 엄청 했습니다. 저 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입니다. 손으로 숫자업을 할 때라 저희 직원들 아주 밤새고 고생 엄청 했고, 저도 그때부터 머리가 빠지면서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몰골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웰컴 see you in 서울 1988 코리아라고 문자를 또 썼습니다. 저 캐릭터가 문자를 쓴 것도 아마 이제 서울올림픽 처음이었는데요. 전 그랬습니다. 기왕이면 이 세계 최초로 문자 개발하는 거니까 알파벳 A부터 Z, 대문자, 소문자, 아라비아 숫자 1에서 0, 또 기타 부호까지 다 개발합시다. 그래서 아니 풀세트를 하나 만듭시다 그랬더니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이 없다. 가장 많이 쓸 것이 여기까지만 해라 해서 여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정식으로 발표했던 포스터고요. 오른쪽은 이제 아무래도 그 문화상품 라이센스 그 제품 중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제일 인기가 있던 게 역시 인형이랍니다. 그래서 인형을 제작한 건데요. 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 시간상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잠실 서울 메인 스타디움 앞에 있는 조형물이고요. 많은 기념품들이 제작되고 또 광고 홍보로 활용이 되고 해서 엠블렘과 마스코트는 물론 홍보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올림픽을 훌륭히 치르기 위한 경비에 쓰이고 했죠. 저 때만 해도 좀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제조업 수준이 아직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라 퀄리티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로 평창 동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무엇을 만들어도 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잘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제품의 질이 좋아야 더 많이 팔리고 세계인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겠죠. 이게 왜 화면이 자꾸 끊기고 이게 되죠? 예.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맨 위에 이거 조금만 화면 내려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요 맨 위에 보이는 것이 서울시의 심볼입니다. 저 서울시 심볼 작업을 이제 저희 회사에서 1995년도에 해서 발표가 됐는데 나중에 2년쯤 후에 97년도에 서울시도 마스코트 캐릭터를 하나 좀 가져야겠다 해서 서울 시민들한테 또 많은 의견을 모았더니 또 호랑이로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호랑이로 하자. 그래서 그때 탄생한 것이 이 왕법입니다. 그러니까 83년에서 97년이니까요. 14년 후입니다. 저 호돌이의 아들이죠. 그래서 호돌이가 왕법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것이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못 되고 또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해치라는 걸로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여기 화면이 왜 그러죠? 제가 잘못한 거니까?
예. 여러 가지 응용형들이 개발됐는데요. 참 아깝게도 충분히 활용이 못 되고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왕범이가 세상 떠나던 날, 그러니까 그 해치라는 새로운 상징이 발표되기 전에요. 그 청문회를 했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왕범이를 없애고 새로운 해치라는 걸로 발표하기 직전인데요. 절대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해치는 저는 뭐 원치 않지만 하여튼 왕범이 저는 장례식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서울시 마스코트 캐릭터 해치? 좋아. 뭐가 됐든 좋아. 서울시 상징 해치 좋아. 대한민국은 뭐야? 제가 그제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해치 너네 가져. 다 가져. 호랑이는 우리 국가 상징으로 영원히 남는다고 확신을 하니까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도 다쓰고 헷갈리기 전에 빨리 당신도 잘했습니다 하고 제가 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2010년이 호랑이 해기 때문에 2009년 말에 제가 이제 전시를 좀 큰 전시를 한번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코너를 내년 호랑이 해를 위한 문화상품을 한번 제가 제안한다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까치호랑이인데 민화 까치호랑이의 영향을 받은 거를 좀 제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 겁니다. 또 이거는 손으로 한번 이것도 역시 여기 까치가 있죠. 까치와 소나무와 호랑이와 이런 형태로도 이제 한번 개발을 해봤고요. 또 이런 식으로 뭐 민화에 나온 여러 표정 중에서 좀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거를 한 10개 정도 모아가지고 한번 각각 다른 호랑이를 한번 표현해봤는데 이거 다 역시 또 조상덕입니다. 이게 다 민화, 저희 조상들이 그랬던 민화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해봤던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식기 세트요. 한식 먹는 세트에다가 세 가지를 다 대입을 해서 실물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벽시계, 손목시계, 조명금, 필통, 탁자, 우산, 마프라, 넥타이, 그다음 노트북에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삼성전자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노트북하고 핸드폰 케이스에도 한번 대입을 해본 겁니다. 상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건 제가 제안전이라고 해서요. 샘플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경비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직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좀 협의 중입니다. 그 당시 전시했던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우리나라 그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숨어있던 것 중에 얼마든지 개발하면 좋을 소스가 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 기왕이면 한번 호랑이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문화상품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한 2년 반 됐나요? 그 중앙일보에 한번 기고를 해서 놨던 건데 그 내용은 아까 그 이한 교수님이 정리하신 아마 그 교재에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훨씬 더 잘 정리를 하시고 아주 10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셨죠. 그거 보면은 호랑이로 만약에 안 오면 다 무슨 아주 매불노였습니다. 호랑이로 안 오면 아주 큰일 납니다. 반드시 호랑이로 해야 될 타당성 이유가 10가지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시간이 넘어간 겁니까? 제가 2시에서 2시 반 맞죠? 시간은 넘었습니다만 이걸 그냥 참고 자료고요. 빨리 넘길게요. 지금 서울올림픽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나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스코트라는 게 올림픽에 없었습니다. 맨 처음 등장한 게 72년도 독일 뮌헨 올림픽 때 말디라는 개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 76년도 캐나다 올림픽에서는 아미크라는 바다 표범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샤라는 아기 곰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 응용 동작이 처음 개발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반쪽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냉전이 그 당시 제일 심할 때라 미국을 비롯한 한국 다 반쪽이 참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섰는데 실제로 아주 디자인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콤이라는 개가 등장을 했는데 이 개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주 파격적이다 해가지고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와디지 이게 도대체 뭐냐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진짜 뭔지 모르죠. 막 이상한 걸 갖고 이제 조합을 한 겁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때 이때는 3가지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하면 캥거루인데 왜 캥거루를 안 했을까? 우리 캥거루 말고 이런 것도 있어 하는 걸 아마 홍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다음에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셋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말이 나와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2004년 그리스 아테네 때 이 캐릭터는 옛날 자기네 유물에 나오는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이 됩니다. 거기서 뽑아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2008년 북경올림픽 때 이때도 캐릭터가 5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면요 한 개도 기억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이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의 무슨 금속 로봇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약간 억지스러워서 그런지 별로 인기를 못 끌었다고 합니다. 자, 동계입니다. 72년 삿포로 처음 캐릭터 등장한 게 76년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눈사람 같은 모양이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이 레이크 플래시드 미국에서 80년도에 캐릭터가 너구리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 84년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늑대, 이 늑대는 아주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 캐나다 캘거리
이때는 하얀 곰 두 마리가 등장을 했고요. 92년도 프랑스 때는 이게 뭐 별이 있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등장을 했고, 94년도 노르웨이 때는 소녀, 소년 둘이 등장을 했고, 98년도 일본 나가오 때는 이 부엉이 4마리인데요. 마리수는 많지만 종자는 하나입니다. 올빼미, 부엉이 종류인데 컬러만 좀 틀리죠. 이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솔트레이크 미국에서 했을 때 곰, 토끼, 그 다음 저게 여우, 그래서 그 세 마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치 올림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곰하고 토끼는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소치 때는 그 외에 뭐 눈표범이라고 했던가요? 그 표범이 하나 등장하죠. 이것도 뭐 이태리 2006년도 좀 이상한 게 등장했고요. 그 다음 2010년도 캐나다,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아주 스타가 됐던 이 게임에서는 원주민과 그 뭐 가족과 친구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이죠. 2014년 러시아 소치 때는 흰곰, 토끼, 그 다음에 표범, 이 3마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조금 자랑 겸 다이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2008년 베이징 북경올림픽 때 미국에 있는 어느 예술 문화 평론가가 발표한 것이 각 매스컴의 신문에 크게 났었습니다. 뭐냐면 역대 마스코트 중에, 올림픽 마스코트 중에 어느 게 좋았고 어느 게 나빴나를 한번 평론하게 나왔는데요. 1등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80년도 러시아 그 모스크바 올림픽 때의 미샤라는 곰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주 귀엽게 잘 개발했었습니다. 디자인이. 그럼 두 번째가 바르셀로나 코비라는 개가 2등. 다행스럽게 호돌이가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마 북경올림픽 할 때라 그런지 북경올림픽이 4등을 했고, 동계올림픽 일본 나가는 때 올빼미가 5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동메달이 어딥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워스트, 가장 안 좋은 거 1등에서 5등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와디지, 이게 도대체 뭐냐가 대상의 1등을, 영예의 1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 옛날 유물 토기에 그려져 있던 문양에 나왔던 사람이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뭔가 족보가 없는, 약간 뇌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가 4등,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5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글쎄 이거 뭐 기계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시간상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물론 호랑이도 되게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올림픽이라는 건 한 번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행사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의 상징 동물은 호랑이로 하자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느 분 말씀이 그렇더군요. 염력이라는 게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면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이 문화 배우, 이 학교 배운 여러분께서도 우리나라 상징이 호랑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간절히 원하면 다 되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기왕이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쓴다면 거기에 더 힘을 보태는 게 되겠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